안녕하세요. 반영인 소환위원 한태용 원장입니다. 이어서 태음인의 원리를 추나추동하고 비유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한학을 안 했고 주역을 안 읽었고 문화적으로 서양 문화를 받아들였던 젊은 세대들은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게 수천 년 동안 우리 동양에서 해온 학문입니다. 태음은 가을입니다. 사상의학의 태음인은 가을을 연상하면 됩니다. 가을은 수령하는 거죠. 안으로 거둬들이는 거고. 그래서 오행에서 금기가 많다 하는 거는 바로 이 수령하는 에너지가 많다. 그죠? 끝까지 물고 늘어질 수 있다. 밧줄을 아무리 힘이 들어도 놓지 않고 꽉 잡고 허리를 끌어안고 버틸 수가 있다. 이게 태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에너지의 방향입니다. 힘이 내부로 향하고 힘이 내부로 향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풍선에 바람이 빠지는 거예요. 오그라들기 시작하고 우리가 양의 힘은 뜨거워지면 팽창을 하면서 에너지가 가중이 되죠. 그럼 팽팽해져요. 근데 추워지면 어떻게 돼요? 음력, 에너지는 줄어들고 인력, 그래비티가 올라가요. 그래서 시들기 시작해. 나무도 물이 빠지면서 단풍이 들어요. 그래서 이뇨가 되고요. 더우면, 그죠? 더울 때는 우리가 물을 마셔요. 물을 당기지만 추우면 소변만 많이 봐요. 그래서 이러한 태음의 에너지를 가진 게 바로 커피입니다. 근데 이러한 원리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태음인이에요. 그래서 에너지의 방향이 내부로 향하고 풍선이 바람이 빠지고 오그라들기 시작하고. 근데 실은 이러한 음성적인 힘이 바로 우리 몸에서 지각 능력, 아까 말한 도파민, 코에 냄새 맡는 힘. 도파민은 이 냄새 맡는 힘에서 나와요. 올팩토리 시스템하고. 이거를 태음인에게 형성을 해줍니다. 동양에서는 춘생, 하장, 봄은 나오고 여름은 장무하다. 가을은 거두고 겨울은 감춘다. 그래서 추수의 원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태음이고 겨울, 동장의 원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그죠? 소음인이죠. 소음인은 감추기를 잘해요. 아주 비밀을 할 수가 있어. 능비밀. 가을은 그간 수확을 모으고 거두는 역할을 하는 거고 겨울은 거둔 거를 꼭꼭 저장해서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나무를 핵으로 만들어 버려. 핵. 그래서 이 씨앗을 저장하는 게 바로 소음이에요. 그러니까 소음인들은 번거로운 걸 싫어하고 단순하고 명확한 것을 좋아하는 게 소음인이고 태음인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이것저것 추소하고 그래서 그 오그라들고 핵을 만드는 거를 동양에서는 물기운, 겨울 체질, 소음인에 비유를 했습니다. 사상의학에서는. 그래서 커피가 아까 제가 바로 태음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도 체질이 있고 커피도 체질이 있어요. 근데 가을 기온인 태음체가 커피의 가을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면 더 소변만 나오고 안 좋겠죠? 그러면 동양은 오미론이 있습니다. 오행은 모든 거에 연관되는 우주의 법칙이에요. 오미 중에 바로 신맛, 산미, 산미가 바로 태음인데 커피를 여러분들이 지금 먹는 커피는 쓰지만 커피를 열매를 따서 먹어보면요. 생열매는 굉장히 시큼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신 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오그라들죠? 신 거를 먹으면 이렇게 당기면서 어깨가 올라가고 목이, 그죠? 목이 빠지는 게 아니고 신 거를 먹으면 우리가 어깨가 움츠러들고 이
어깨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목을 감싸요. 신맛은.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뻗어 있던 것이 하면서 턱이 당겨지고 이 등이 위로 감싸가지고 몸을 움츠리게 돼요.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이 신맛은. 그 기운 때문에 폐의 열이 사라져서 아래로 내려가요. 거기다가 쓴맛 때문에 금생수, 이뇨작용이 나타나요. 그래서 바로 태음체인 커피, 이거를 태음인들이 마시면 별로 안 좋겠죠. 근데 막상 커피를 제일 좋아하는 분들은 태음인이에요. 제가 체질 진단을 하고, 아유, 선생님 태음인이시기 때문에 커피가 안 좋으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음 기회에 올 때는 꼭 뭐를 들고 오냐? 한 보따리 커피를 들고 와요. 선생님, 내가 그간 이 향기를 즐겼는데 아쉽네요. 선생님, 태양이니까 이거 드십시오. 이거는 이디오피아 커피고, 이거는 월남 커피고, 이거는 브라질 커피고, 각기 향이 어떻고, 이거 설명합니다. 그분들이 태음인이에요. 커피 매니어가 태음인들이에요. 그래서 정작 커피를 즐기고 향을 구분하고 애호하는 사람들은 태음인이에요. 이 얼굴도 태음인 얼굴입니다. 지금 입술들이 넓은 얼굴. 소피아 로렌을 닮았죠. 아까 우리는 그 캡틴 아메리카의 주인공 소음성 태음인을 봤지만 이분은 소양성 태음인이에요. 그 시원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태음인은 커피의 맛보다도 그 먼저 향을 들이키면서 우리 몸에 나타나는 그 집중력, 뭔가 정신이 바짝 들게 하고 뭔가 풍요로운 감정을 느끼고 그거를 즐기는 게 태음인이에요. 소피아 로렌은 태음인입니다. 그레모한 스타일과 이 태음인이 많죠. 큰 눈, 너른 입술, 그죠? 이마는 좀 좁네요. 소양성이 나타나서 조금 이마가 좁긴 하지만은 여기서 그레모한 스타일에 이게 역시 소양성 태음인으로 태음인 얼굴 중에 하나입니다. 큰 눈과 긴 아랫입술. 소음인은 붕어 입이죠. 입이 작습니다. 아무리 뚱뚱해도 입이 작은 사람들은 저 소음인이에요. 우리 북한의 김정은. 그죠? 김정은이 입이 굉장히 작죠? 붕어 입이에요. 뚱뚱하다고 태음인이 아니 소음인. 얼굴이 도토리형이고. 자, 태음은 후각 능력이 발달하고 우리가 시청 후미의 내 감각을 사상과 연결시키면은 후각이 발달해서 향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의학에서는 코로 인륜을 냄새 맡는다. 깊은 후각 능력으로 저 사람이 태음인은 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의 과거는 어땠을까? 이 사람은 왜 저거를 할까? 그죠? 그런 걸 보는 게 태음인이에요. 사람이 어떠한 인물인가를 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면 끝까지 그 사람을 신뢰하고 바꾸지 않는 게 태음인이에요. 소양이는 새처럼 시각 능력이 발달되어 있어요. 소음이는 물고기처럼 미각 능력이 발달되어 있어요. 맛 잘 보고 맛있는 거 좋아하고 미식가가 소음인이에요. 만약 태음과 소음이 결합되면 풍요로움과 맛있는 걸 같이 좋아하겠죠. 반면에 태양이는 청각 능력이 발달하고 후각 능력이 없어요. 태음이는 청각 능력이 어둡고 후각 능력이 발달해요. 그러면 청각이 발달한다는 것은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서 네 가지 기능이 있죠. 자, 여러분들 위에서 한번
이거를 한번 바라보세요.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입이 있고 코가 있고 잘 안 그려지네요. 눈이 있고 귀가 있죠.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 입은 하나의 에너지, 코는 조금 벌어져 있어요. 눈은 더 벌어져 있어요. 귀는 아주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장 모아지는 힘이 강한 음성적인 것이 마술을 이루는 거고, 음중의 양, 음중의 양이 후각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상을 달리 표현하면 가장 집중된 음중의 음이 미각이고, 이게 소음성이고, 음중의 양, 후각, 이게 태음성이에요. 냄새는 음이 형태는 보이지 않지만 뭐가 있죠. 그리고 무거워서 아래로 깔려요. 냄새는. 그래서 우리가 한방에서 옛날에 한의원에 가면은 다 천장에다 매달았어요. 왜? 여름철에 습기는 무거워가지고, 자, 우리가 물, 그 다음에 습, 그죠? 습기가 모여서 무거워지면 물이 되죠. 구름이 무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비를 뿌려. 우가 돼. 그래서 이 구름의 상태로 습기가 머무는 것이 태음입니다. 가을이고, 물의 상태로 돼서 내려가는 것이 소음이에요. 겨울이에요. 그래서 습은 보이기는 않는데, 그러니까 음중의 양이죠. 보이지는 않는데 무언가 불명이 있어. 우리가 옛날에 프랑스에 어떤 기상학자가 하루는 들에 나갔는데 이 사람이 당대 최고의 기상학자였어.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막 빨래를 걷고 있어. 그 이분이 하늘을 보니까 한 점 구름도 없어. 그 할머니 왜 빨래 걷으세요? 그거 비 안 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예끼 이 사람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남 일하는 거 방해하지 마라. 그리고 빨래를 다 걷고 들어가. 조금 있으면 비 올 거야 그랬거든요. 근데 한 30분이 지나니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은 당대 최고의 기상학자인데 너무 깜짝 놀란 거야. 저 할머니가 어떻게 비가 오는 걸 알았지? 자기가 보니까 하늘에 아무 구름 한 점 없는데. 그래서 이 할머니를 쫓아가서 물어요. 할머니 비 오는 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 사람이 나이가 몇인데 그런 것도 몰라. 비가 오려 그러면 소들이 계속 꼬리를 쳐. 왜 그런 줄 알아? 파리가 비가 오려 그러면 우리한테는 그 습기가 무겁지 않지만 파리한테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무거워요. 이 습기가. 그러니까 파리가 날개가 그 공중에 떠 있는 이 수분을 견디질 못해갖고 따스한 소의 잔등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등이 가려워갖고 꼬리를 가만히 두질 않고 이리 치고 저리 쳐. 그래서 옛날 분들이 소가 꼬리는 치는 거를 보고 비가 오는 걸 알았다. 바로 이분이 이 기상학자가 유체역학의 시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뜨게 한 유체역학이 연구가 된 게 이 할머니가 소위 소꼬리를 흔드는 것을 보고 빨래를 걷는 이 우연한 것을 발견한 기상학자에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후각은 음중의 양이에요. 여러분들 사상이 어떤 것을 이해하는지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다가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에너지의 방향을 본 거예요. 그러면
양은 원래 보이지 않는 에너지죠. 하지만 양 중에 시각, 그죠? 이거는 빛보다는 색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 중에 양은 청각, 소리예요. 그래서 이 소리가 바로 태양성이고, 아까 말하는 양 중의 음이 소양성이에요. 그래서 태양이는 소리가 발달한 사람, 소양이는 양 중의 음인 시각이 발달한 사람, 에너지 단계가 좁죠. 태음이는 중의 양인 후각이 발달한 사람, 소음이는 미각이 발달한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또 많이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